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어떤 종목을 버텨야 하고 어떤 종목을 버려야 하는지 약간의 라임이 살아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 친구 왠지 갈 것 같다. 이 친구 갈 것 같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샀느냐? 그리고 왜 갈 것 같고 버티려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티는 근거들을 필요로 할 텐데, 앞으로 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던 뭐 어떤 종목을 버틸 것이고 어떤 종목을 버릴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실제로 샀느냐. 일단 제가 요 전날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전날 전부 다 판 건 아니고 꾸준히 팔아왔어요. 꾸준히 열심히 팔고 왔는데 전날 마무리로 이제 다 팔았던 거고, 오늘 요 가격대에서 9,000원, 딱 9,000원짜리에서 매수를 첫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그 가격대 부근에서 오늘 마감을 해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매수한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오늘 내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자리가 맥점이 맞았던 거고, 저는 올바른 매수를 한 거죠. 자, 그래, 매수를 한 것까진 좋아. 올바른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것까진 좋다 이거야. 자, 그러면 너가 이런 종목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종목을 존버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제가 존버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존버를 하고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바로 버립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그리고 그 전에 기본 전제는 있어요. 일단 돈이 들어왔고 아직 안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들어오기만 했고 아직 나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뭐 언제든, 뭐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든 그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안 나가고 얌전히 이제 물려있는, 세력들도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자, 그럼 첫 번째, 자, 일단 재료, 그러니까 이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가까운 일정이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가 요 자리에서 사고 싶어요. 자, 내가 요 자리에 못 샀기 때문에 요 자리에 사겠다고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얘가 요렇게 빠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왜? 얘는 요 자리에서 시작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일정이 가까워서 매번 리마인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테마나 뭐 아니면 일정이 있는 그런 좀 특징주, 그런 경우에 일정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마인드가 계속 되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다가도 반등, 내려가다가 반등, 이렇게 계속 반등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일정이 가까워야만 내가 손절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손절폭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일정이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이 한 요쯤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가가 올라 있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이걸 함부로 사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가까운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속된 일정. 그리고 이 연속된 일정에 대한 제가 지속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는지 실제 단화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재료, 가까운 재료. 자, 가까운 재료. 11월 15일 날 한 15분 정도 컨퍼런스 스피치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뭐냐? 디지털 에셋 엑스포에서 가상자산과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메인스트림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다. 여기서 무슨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오늘 NFT가 죽었지만 요걸 매개체로 반등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게 했죠. 그런 가까운 일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킵해 놓는 거예요. 고려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내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 이런 일정에 대해서, 이런 일정이 당장 일단 있고, 그리고 이 일정에 대해서, 이 일정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지속적으로 알 수 있냐? 라는 내용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재밌게도 이 코인이랑 연결된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토큰에 대해서 이 토큰의 가격으로 유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에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럼 가상화폐주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자,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시황은 미국에도 있어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이런 게 있을 거고, 유가 관련주, 뭐 중앙에너비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국제 유가가 있고요. 뭐 가성소다, 뭐 가성소다 관련된 거, 뭐 백광산업이라던가 LX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선서즈, 중국 물가 정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런 좀 대체제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선호하고요. 바꿔 말하면 뭐 대부분의 경우에 뭐 사실 이런 건 대부분 다 돼요. 뭐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진짜 좀 애매한 것들, 뭐 일정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일정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소위 우리가 잡주라고 하죠. 얘들만 가급적 배제하겠다. 얘네에 대한 존버는 배제하겠다. 돈이 들어와 있고 얘네가 잡주가 아니라면, 얘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면 가급적 가지고 갈 거고, 만약에 돈이 들어와 있고 잡주라면 나는 배제하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